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이제 좀 휴가를 좀 다녀왔고요.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한 발자국 좀 떨어져서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주말을 좀 보내야겠다 좀 생각이 들어서 영상은 며칠 찍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우선은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시장 전반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했죠. 작년 대비해서 많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8.6% 상승했나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작년 동월 대비해서요. 5월 그만큼 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 이에 따라서 또 금리 인상도 소위 말하는 자이언트 스텝 0.75% 상승을 얘기를 했습니다. FOMC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 보니 이제 우리 시장도 기준금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높아지겠죠. 요즘 많은 뉴스와 기사들에 따르면 이제 영끌족에 대한 어떤 위험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시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매일경제에서도 나온 기사에 따르면 이런 헤드라인을 쓰셨어요. 2년 전 영끌족 대출 상환액 연말 30에서 40%가 불어날 것이다, 이렇게까지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대출금리가 연내 최고 8%까지 올라간다라는 내용 때문에 그만큼 그렇게 되면 더욱더 상환액이 더 커지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연에 이제 이자, 원금하고 이자 합쳐가지고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그만 늘어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소위 말하는 그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상당히 좀 침체가 될 것이고, 현재 그것도 아주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식이 엄청나게 밀렸죠. 나스닥발 하락으로 우리 시장이, 특히 또 아시아 시장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중국 시장은 상대적으로는 강하게 좀 잘 버텨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특히 더 강하게 많이 맞은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아시아 시장 중에서도 그렇게 아주 견고한 시장이 아닌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좀 생각이 들고,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견디셔야만 나중에 그 견딘 어떤 그 경험으로 정말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 주식도 주식이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부동산도 흔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데 잘 견뎌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주요 주가 지수를 좀 보면, 우선 나스닥이 그래도 우리 시간 토요일 새벽에 1.43% 조금 상승을 해줬습니다. 798포인트죠. 11,000포인트 어쨌든 깨진 상태로 마감은 했는데, 그래도 밀리지 않고 마감한 게 다행이죠.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만이라도 만족을 하고, 보시면 나스닥이 그 일주일로 보면 봉차트 한번 볼게요. 한 달로 볼까요? 6개월. 네. 계속 지금 사실은 반등 주고 계속 밀려서 12,000포인트에서 더 가네마네 하다가 완전히 그냥 적산병을 맞으면서 11,000포인트가 깨지고 어쨌든 마감을 했어요. 지난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FMC도 있었고요. 선물옵션 동시만기 미국도 있었고, CPI 발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난주와 지지난주가 무척 힘든 한 주였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단기적인 상승의 흐름은 분명히 반등을 한번 좀 나와주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보면 WTI 이가 조금 어쨌든 빠졌습니다. 자, 많은 지표들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볼만한 몇 가지 지표를 한번 보고자 해요. 해외지수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나스닥이 많이 밀렸고요.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게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됐느냐 보면, 최근에 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치솟았어요. 한국 원달러 환율 보시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1300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언제랑 이 정도 비슷했냐면, 주봉으로 쭉 당겨서 보면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밀렸을 때 이때입니다. 거의 엄청나게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거든요. 2020년 한 3월쯤에
거의 13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때만큼이나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지난번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저는 더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WTI 요 보면 요것도 우리가 최근에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 있지 않습니까? 곡물 가격이라든지 또 이 실시간 WTI 유가, 소위 말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입니다. 요 그 금액이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많이 좀 보거든요. 근데 이거 다행히도 조금 빠졌어요. 다행히도 조금 빠져가지고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환율도 조금 밀렸고, 그리고 WTI도 조금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개인적으로는 다음주 시장은 지난주와 지지난주 같지는 않을 거라는 좀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모멘텀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은 뭐 힘듭니다만, 하나의 어떤 구실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장 지금 코스피가 2440포인트거든요 지금 보면 요 정도, 그야말로 완전 밀렸다가 그나마 양봉으로 좀 반등을 했어요. 요 정도 수준인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지난번에 2020년 한 6, 7, 8월에 이때 밀리네 했을 때 이 라인의 그 고점 구간이거든요. 요 박스권의 상단,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준다면 어쨌든 지지해주고서 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물론 2600포인트라는 큰 산이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2600포인트까지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이 유가의 안정, 그리고 원달러 환율 역시 안정되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는 해봅니다. 다만 그 외국인의 최근에 이 흐름들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매일매일 외국인이 매도를 좀 했었거든요. 매일매일 좀 외국인이 매도를 했었고, 그런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부담입니다. 상당히 시장에서는 부담이고, 그런 부담을 어쨌든 우리 시장이 기관의 혹은 뭐 개인의 힘으로 들어올릴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개인들도 이제는 여력이 예전만큼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뭐 생각한다면, 외국인들이 어쨌든 우리 시장을 살 수 있는 환경, 원달러 환율이 좀 빠지고, 그죠?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 좀 상승을 해주고, 거기에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바싹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다 손절해버리고 매도 쳐버리고 뒤로 숨어 계실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대한 손실을 좀 손실폭을 줄일 수 있도록 시장에서 떠나지 마시고 지켜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혹자들이 얘기하는 뭐 포트폴리오 재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반 투자자분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현재 지금 각 그 바스켓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뭐 20%, 뭐 10몇 프로가 아니라 거의 30% 가까이 빠진 종목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그냥 손절하고 나서 어떤 종목을 잡았을 때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좀 손실이 축소가 되고 나서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저는 맞지 않냐 생각이 돼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종목을 뭐 개별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의미가 없어서 그냥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한번 볼까 합니다. 한번 쭉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아마 거래대금 상위 종목일 텐데요. 전체 선모 삼성전자 5만전자가 드디어 됐어요. 5만전자가.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것은 미코바이오메드, 이런 애들은
아시겠습니다.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고요. 조강 ILI 얘도 아마 무상증자 했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 사실은 지금 뭐 이렇게 좀 들어가서 막 그 야무지게 매매하기가 나이스한 종목들이 없어요. 공구문도 무상증자고, 그죠? 보시면 뭐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워낙에 식품 뭐라고 할까요? 그 식생활 관련주라고 하나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뭐 곡물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주인데 딱히 뭐 이렇게 나이스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의 테마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밀, 뭐 곡물 이쪽에 관련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종목들이고, 막 이렇게 우리가 아주 들어가서 주목할 만큼 볼만한 종목들이 사실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쉽게 고른다? 쉽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쉽게 그렇게 주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자. 확실한 테마가 살기 전까지는 지금 있는 거 잘 지켜내면서 버티면서, 그리고 갚을 거 갚아 나가면서 진입 시점, 이겨낼 시점을 한번 잘 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시장에서 버티는 데 있어서는요, 그렇게 좀 봅니다. 많이 힘드실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매번 완벽하게 각자의 판단이, 개개인의 판단이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만은 없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시장에서 계속 공부하고, 또 주식이 안되면 뭐 예적금이 좀 금리가 낮으면 부동산 혹은 다른 투자로 계속 자산을 불려가는 노력을 하는 것만이 언젠가 성공할 수 있는 내 개인의 자신의 성장과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어쨌든 힘드실 거라는 걸 알고 있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시장일수록 잘 슬기롭게 이겨내시고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 투자하시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영상 성의껏 잘 찍어가지고 앞으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시장이고 최악의 상황이고 최악의 경제가 모든 분들께 정말 힘들게 만드는, 정말 그 이미 있는 자들만 살아남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분이라도 이 상황을 이겨내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내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주 시장 좀 반등이 나오는지 보고 싶습니다. 저도 궁금하고요. 나스닥 선물이 오전에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좀 보면서, 그리고 중국 시장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10시 반에서 뭐 11시 사이에 우리 시장이 밀리지 않고 잘 가는지,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흐름, 아울러서 유가까지 한번 보면서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시청하고 또 관망한다면 보여지는 종목들 중에 몇몇 종목들은 아마 테마에 관련되어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어느 정도 개개인의 바스켓을 좀 조정하는 가능한 시점이 아마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좀 왔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해보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날씨가 덥다고 하니까요,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푹 주무시고 내일 하루 활기차게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